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영수 이쪽은 아니고 예체능 쪽을 하시던 그런 선생님이 너무 이제 학원 일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거의 꾸역꾸역 하고 있는지도, 돈 때문에 꾸역꾸역 하고 있는지도 한 2년 정도가 됐고, 막 뭐 100번 쓰기 뭐 아니면 여러 가지도 막 100번 쓰기 뭐 바리스타 자격증 무슨 자격증,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또 따시고, 최근에는 이제 경매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잡았는데, 불현듯 요즘에 갑자기 이게 진짜 내가 망조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쥐 잡을 때, 예전에 쥐 잡을 때 쥐가 가장 잘 다니는 곳에 쥐 보란 듯이 쥐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를 접시 위에다가 딱 받쳐가지고 이렇게 속에 독약을, 쥐약을 넣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뒀는데 쥐가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덥석 물면 이제 골로 간다는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엄청 요즘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도 제가 그것과 비슷한 이런 푸념을 제 친구에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너가 지금 호강에 빠져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제 친구는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제 친구가 혼자 다 큰 애들 3명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이 정도의 돈은 벌어 들여야만 생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한 달 한 달 사는 거야. 한 달 한 달. 과외하고 이러면서, 과외하면서 한 달 한 달을 사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갱년기니 뭐니 자기는 그런 거 겪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한 달 한 달 살아야 되는 그런 느낌일 때는 정말 이게 내 적성에 맞는가,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다고. 그냥 돈 되는 거면 무조건 한다고.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 앤가 못 알아듣는 앤가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나한테 과외를 한다면 오케이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저보고 너무 인생이 편하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일을 때려치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일을 때려쳐도 먹고 사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때려친다고 그러고 그래. 남자들도 봐. 남자들도 봐. 막 부인이 일 안 하고 막 자식이 두세 명 있고 이래. 이런 남자들은 절대로 어떠한 모욕적인 그런 걸 듣거나 그래도 정말 절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안 들어서 절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모욕을 느끼거나 이래서 그만두는 남자들은 거의 없었어. 예전에 아빠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이러다가 부인이 학원이라도 해서 교수라도 해서 만약에 돈을 막 돈 1,000만 원씩 벌고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남자들이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누군가가 이렇게 꼴리는 그런 기분 나쁜 이런 말을 툭 하잖아. 그러면 그 길을 그만둬.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해도 우리 가정은 잘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 강사, 뭐 미용사, 그 다음에 뭐지, 아무튼 여자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배부르신 거예요. 예. 아무튼 이 선생님이 예전에는 애들이 이제 많을 때는 내 깜냥에 이 정도 많은 애들을 가르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자신이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좀 애들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재미가 없으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재미가 없으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만 에너지가 이제 넘치셔서 여러 가지를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분이 뭐를 들었냐면 경매를 이제 경매 수업을 듣고, 이제 최근 들어서 들은 게 아니라 경매를 이제 잘 아시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하나를 이제 경매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요즘 들어서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뭐 이런데요. 그러면서 너무 괴롭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막 디프레스 되고 막 괴롭고 일 때려치고 싶고 일하기 싫고 뭐 이런 사람이 왜 생기는 거냐면,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래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라고 이 사람한테 해도 그 많은 일 때문에 사람이 디프레스 되고 좌절을 느끼고 일을 때려치고 싶고 외로움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럼 왜 사람이 그런 걸 느끼냐면, 일은 정말로 많이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을 때, 일은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없을 때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맞는 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일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그만큼 만약에 따라온다면, 근데 여기서 보상은 돈인 것도 있고 삶의 보상도 있겠죠. 삶의 보상.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내 자식들도 나의 공로를 알아주고 나한테 잘하고 남편도 나한테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날 칭찬을 해주고 뭐 이러면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이렇게 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내가 한 것만큼의 보상이 없을 때 사람이 좌절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동산은 단기로 봤을 땐 요즘엔 비극이고요. 장기로 봤을 때는 희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정말 일찍 결혼을 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걔가 목동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나중에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고 우리 집은 망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꼭지점에서 샀거든요.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출도 끼고 막 이렇게 샀는데,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 집은 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동창들도 망했구나 막 이렇게 안 됐다 뭐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하호호 웃고 삽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그 목동 아파트는 벌써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몇 배가. 예. 그래서 이 모든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이 단타로 보면은 비극인데 장기로 보면 희극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이 선생님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를 사서 그게 잘 안 되거나 뭐 다시 파는데 뭐 많은 돈을 플러스 되지 못한 채로 다시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 요즘에 또 이게 물건이 너무나 안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경매로 만들어서 이걸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뭐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요즘 제가 그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약간 서핑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한 달에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게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만 몰려서 서울과 수도권 뭐 이런 쪽에 이제 몰려서 거의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대한 그런 향수, 지방에 가서 한 달 살다가 오고 싶은 이런 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걸 이미 사셨으니까 그게 안 되면 한 달 살기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쪽으로 돌리시면 돌리시고 오래 버티시면 나중에는 아 내가 이걸 잘 샀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약간 일을 꾸역꾸역 하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아마 일이 옛날만큼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학원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살짝 옛날보다는 잘 안 되니까 이게 약간 거기서 마음이 뜬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선생님의 에너지를 모아서 이 다른 데에 막 이제 할 에너지를 모아서 학원에 마지막으로 한번 올인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학원에 올인을 해보고 학원이 잘 되게 되면 또 그때 다시 학원 일이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원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끈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막 이런 선생님들은 정말 하다 체력적으로 너무 부대끼고 너무 힘들고 이제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체력적인 거나 에너지나 이런 건 다 가능한데 단지 옛날만큼 학원이 안 돼서 약간 마음이 뜬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학원에 올인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거를 이제 해 보시는 것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대단한 사람들 중에 과거에 전직이 강사였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제 강사로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 말이 약간 요 말이 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강사로 했지만 정말 크게 다른 그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사람들도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가 그 정도로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저희 느낌적으로는 이런 걸 다 모아서 다시 한번 학원에 좀 올인을 해보고 학원을 좀 예쁘게 단장을 하고 학원을 좀 리모델링 혹은 예쁘게 단장을 하고 학원의 간판도 좀 예쁘고 쌍팍한 거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파티도 좀 한번 하고 이래서 한번 다른 거를 배우느라고 이렇게 돈 들이는 그걸 모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학원에 한번 재투자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